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 것 아니냐며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란 겁니다. 특검은 고인 관련 조사는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강압이나 회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조서와 CCTV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양평 공무원 자필 메모에는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등입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며 진실 탐구가 아닌 결론이 먼저 정해진 목표 달성형 수사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며 특검 수사를 직접 지켜봤던 최지우 변호사도 SNS에 특검의 위법성은 나열할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라며 정부 여당이 내세운 검찰 폐지 명분을 특검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건 없었다고 입장 밝혔는데 이에 대한 생각? 그러면 다 조서 열람 다 공개하고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한테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죠. 이 경우 김건희 특검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이 남긴 메모에 적힌 대로 특검 측이 원하는 답을 강요하듯 반복적으로 추궁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고문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대 특검은 시대적 과제라며 특검 수사 자체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압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특위는 정치 보복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정치 보복성 수사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강압이 없었다는 특검 해명은 2차 가해라며 조사 과정이 담긴 녹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공무원 사망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더 센 것만 찾아다닌 결과라며 정치가 마약처럼 자극만 추구하면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가 멈춰선 안 된다는 겁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이 특검과 유족 측의 입장이 반대잖아요. 근데 이제 유서와 CCTV가 만약에 공개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결국 당시 조사 과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조사실 CCTV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공개한 영상 녹화 조사실 내부 모습인데요. 이처럼 검찰 조사실에는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상도에 따라선 조사자의 표정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 당시 조사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진은 봤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저런 식으로 조사받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조사실 CCTV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밀이나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조사 당사자 본인이나 유족이 원할 경우 열람을 허용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2012년 수원시 공무원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을 때 당시 경찰은 유족들에게 2시간 30분 분량의 조사 영상을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양평 공무원 사건의 경우엔 아직 유족이 공식적으로 CCTV 공개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경찰이 그거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네. 근데 그 유서를 유족들도 왜 못 보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유서의 소유권이 유족들에게 있다면서 경찰이 유서 원본을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부검을 두고도 유족의 동의 없이 부관 참시를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진 사건인 만큼 향후 의혹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부검과 유서 필적 감정을 하는 것이라며 유서는 이미 유족들에게 보여줬고 필적 감정 동의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위 당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혁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오늘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나란히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정 갈등설이 과열된 분위기로 번지면서 악화된 당내 여론을 의식한 듯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오해라며 약 2,500자 분량의 해명글을 SNS에 올렸고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다소 자세히 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정 대표가 스스로 내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느냐고 자주 묻는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기 때문에 본인의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오히려 갈등이 있음을 방증하는 거란 시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해명부터 하는 건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갈등설이 좀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일단 양측이 표면적으로는 갈등 봉합에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원 중심 경선을 공천의 핵심 기조로 밝히면서 강성 당원 표심이 공천 향방을 좌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강성 지지층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다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